네,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OO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OP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약자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다른 인터프리터 언어, 즉 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 특히 파이썬이 잘 정리되고 구조화되고 재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션 추상화가 잘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OOP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이 자신만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도 가급적 이전에 배우셨던 함수로 diff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OOP에서 말씀드리는 클래스로 정의를 해놓고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나중에 재사용 가능하고 다시 쓰고 할 때 아주 잘 사용하며 자신만의 그 독특한 프레임워크 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OOP 프로그래밍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제 이 튜토리얼은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실 건데 더 많이 발전을 하시고 하셔서 자신만의 것으로 꼭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OOP가 많은데요.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고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정의하고 클래스 속성이 있고 클래스 메서드가 있습니다. 속성과 메서드라는 것은 OOP 프로그래밍이 항상 C++과 같은 것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면 그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또 상속화 받아서 또 재사용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네리트라고 하는 그 상속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클래스의 특별한 메서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기본 그 객체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 구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리스트를 보셨죠? ln 1, 2, 3 그리고 l.count 2 하면 2가 들어가 있는 그 개수를 세니까 1 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메서드라고 했는데요. 그 이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 때에도 동일하게 메서드를 만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우선 그 타입이라는 것도 내장 함수인데요. 빌트인 함수인데 살펴보시면 그 1 하고 그렇게 주면은 결과는 int 열고 닫고 대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타입을 살펴보셨죠? 타입을 살펴보시면 각각 int, list, tuple, dict와 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 같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객체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클래스 이런 객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클래스라고 정의문을 내리고 키워드를 적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줍니다. 보통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메서드나 함수는 소문자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PP8 그의 코딩 규칙에 보통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나오는 부분은 속성을 받는 부분인데요. 파이썬의 기본적인 속성을 받는 것으로 오브젝트라고 일반적으로 줍니다. 네, 역시 아무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끝내시려면 패스하고 줍니다. 이것은 콜론으로 준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 패스하고 주는 것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x라는 변수에 이 샘플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x를 갖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도록 할 때 보통 다른 C++이나 다른 OOP 프로그래밍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별도의 new라는 거 없이 변수 호출하듯이 그냥 샘플 하고 이렇게 열고 닫고만 해주면 기본적으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근데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클래스 main.sample 해서 지금 현재 이 돌고 있는 것이 메인인데 메인 안에 있는 샘플 클래스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속성을 보시면 속성은 이 안쪽에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도구 하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함수로 언더스코어 2개 붙은 건 항상 특별한 의미의 메서드인데 그 메서드 중에 ini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it라는 것은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그 객체의 생성자. 다른 C++과 같은 자바든 C샵이든 곳에서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생성자죠. 클래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이 메서드 명을 쓰면 생성자인데 인데 반해서 파이썬에서는 언더스코어 2개 붙은 init 이것이 바로 생성자가 됩니다. 즉 이렇게 놓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도구하고 생성된 것에 대해서 여기 도구에 대해서 생성을 할 때 이 메서드에는 항상 셀프라는 것은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것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reed 이제 여기서는 종이라는 의미인데요. breed라는 것이 와서 self.breed에는 받은 파라미터의 breed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쌤은 도구하고 breed는 랩하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생성을 할 때 도구하고 생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생성자인 init에 가서 여기에 breed인 여기 breed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는 키워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breed는 하고 생성이 돼도 똑같이 breed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eed로 받은 이 랩이라고 하는 문자의 열이죠. 이것에 대해서 self.breed는 랩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쌤은 이 도구라는 객체의 인스턴스가 됩니다. 자, 프랭크도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프랭크라는 도구는 브리드가 종이 허스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sam.breed는 하고 출력을 해보면 랩 해서 레보라토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frank.breed는 허스키 하고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보통 지금까지 메서드에 대해서는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sam.breed 가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호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호출을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는 가로 열고 닫고가 필요하지만 attribute, 즉 속성이죠. 그 객체의 속성에 대해서는 여기로 이런 식으로 그냥 가로 열고 닫고가 없습니다. 여기서 OOP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시면 어떤 분은 Public, Private, Protected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퍼블릭과 동일합니다. 즉 접근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 객체에 생성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애트리뷰트는 모든 것이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접근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런타임 시에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C++ 같은 언어는 그러기가 힘들죠. 그런 식으로 다이나믹 언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파이썬이 다이나믹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고 네, 위로 올라가셔서 폴더를 새로 만들고 rename 고무 클래스 새로운 노트북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언부를 별도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도구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샘과 플랭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객체 인스턴스죠. 도구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샘. 확인해보면 랩하고 나오고요. 플랭크. 네, 여기서 탭해도 역시 BR만 하고 제가 지금 탭을 했는데요. 알아서 주피터 노트북이 알아서 이 클래스를 분석을 하였고 그 분석한 클래스 안에 애트리뷰트가 브리드라고 갖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얘는 알아서 자동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랭크의 종은 허스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다시 이제 돌아가셔서 네, 이제는 다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구가 있죠. 도구에 선언문 셀프 해갖고 이렇게 주는 부분은 속성인데 애트리뷰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프의 메서드 안에서 다 설명을 하죠. 메서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메서드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도구라고 선언되어 있는 그 아래에서 바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클래스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복사하고 자, 다시 이번을 복사하고 도구 트라고 준 다음 도구 2에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 위에 클래스 메서드 정의하는 부분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레벨에서 스피시즈는 메모리하고 변수 선언처럼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을 하였고 이제 브리드와 네임이라는 걸 추가했습니다. 컨스트럭터에서 초기에 생성하는 거죠. 생성자에서 name 했고 추가하였고 self.name에 보통 동일한 이름을 줍니다. 여기에 브리드는 브리드, name은 name 이렇게 동일하게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의 name은 안에서 넘어오는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여기에 self.name 하고 주는 거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구2를 정의했죠. 그럼 정의된 도구2에 대해서 자, 이제 도구2에 대해서 생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줘도 되고 다른 애도 줘보겠습니다. 퍼피는 도구2에 대해서 생성자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존과 랩과 name 샘 하고 줬습니다. 그러면 puppy.breed는 랩 puppy.name은 네, 샘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도구2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인데요. 푸들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은 행운이인 푸들 강아지를 해피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happy.name은 푸들 happy.breed는 푸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스피시즈라고 주게 돼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happy.species 해서 확인해보면 토이루죠. 마물 이렇게 나와있고 또 위에서 선언했던 puppy.species를 확인해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퍼피와 해피에 대해서 선언해왔던 도구2 객체를 갖는데요. 타입 해피를 확인해보면 도구2죠. 도구2 클래스에 대해서 두 개를 갖고 있는 해피와 퍼피에 대해서 얘네들은 모두 같은 동일한 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통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모든 한 클래스에 대한 공통 속성, 클래스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선언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메서드와 동일한 차원에서 클래스 다음에 보통 나오는 변수 선언을 이 클래스 애트리뷰트, 클래스 변수 또는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요전에 바로 확인해 본 것과 같이 이제 서클 해갖고 서클이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클래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서클 밑에 나와 있는 파이는 3.14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라 그랬죠? 네, 클래스 애트리뷰트, 클래스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스코어 두 개 붙은 이니트는 네, 생성자입니다. 여기 레이디어스는 생성할 때 디폴트 생성할 때 생성자 호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레이디어스는 반지름은 1하고 이렇게 줬는데 는 1이 보통 생략을 하면 없었다 그러면 항상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는 1하고 이렇게 주었다면 그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즉 생략하게 되면 레이디어스는 1하고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elf.radius는 속성이죠. 네, 애트리뷰트니까 self.radius는 생성할 때 받은 radius를 받아서 넣게 되어 있고요. 네, 서클의 에어리어 메서드를 생성한 것은 해당되는 결과값 radius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set radius 이 부분은 이전에 생성할 때 만들었던 반지름 대신에 나중에 이 셀 레이디어스하고 레이디어스를 주면 그 속성을 변경하는 물론 이 바깥에서 생성한 다음에 직접 변경을 해도 됩니다. 레이디어스는 하고 변경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et과 셀 레이디어스, 겟 레이디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서클은 이렇게 생성을 했고 디폴트로 반지름이 1인 것이고 c.selRadius 2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2인 서클로 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getRadius 그러면 2가 나오고 area 해서 호출을 하면 그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돌려보면 네, 동일한 결과 나왔네요. 네, 직접 한번 여기에 하나씩 해보시는 게 가장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먼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니멀, 동물과 도구라는 것이 있죠. 개가 있었는데 개는 동물에 더 일반 구체화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애니멀부터 정의를 하였는데요. 디폴트는 object에서 상속을 받아서 왔다고 했고요. 이번에 생성자를 하고 그 다음에 who am I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애니멀이다 라고 되어 있고 eat라고 메서드를 줬는데 eat를 호출하면 eating, 먹고 있다 라고 이제 결과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똑같이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도구를 선언할 때 그 도구의 괄호 안에 애니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는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 클래스인 걸 알 수 있고요. 생성을 할 때 보시면 자기 자신
하기 전에 애니멀의 생성자를 한 번 더 호출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생성을 할 때 자기가 상속받은 애니멀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제 생성자 메소드 그 함수 내용이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whoamI와 동일한 whoamI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it는 없고 대신에 bark라는 것을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넣고 네, 실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선언만 한 상태죠. 그 다음에 D는 도구 한 다음에 D에 whoamI를 불렀습니다. 네, 우선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애니멀이 있는데 A는 애니멀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호출을 해보면 네, 애니멀 created A죠. 그러면 A.whoamI를 호출하면 애니멀이죠. 그 다음에 A.eat 해보면 네, eating 해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위에서 살펴봤던 일반 클래스와 동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D는 도구 해서 네, 여기 보시면 생성을 했는데 두 개가 나왔죠. 애니멀 크리에이티드부터 나오고 도구 크리에이티드. 그것은 생성자가 여기 부분에 들어가서 애니멀부터 호출했습니다. 따라서 애니멀의 이니트 생성자인 이 부분이 호출이 됐고요. 애니멀의 생성자 호출했고 그 다음 자신의 호출인 이 프린트 도구 크리에이트가 됐기 때문에 애니멀 크리에이트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 자신인 도구 크리에이티드 생성자가 되었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gu.whoamI를 호출을 하면 도구가 되죠. 그 이야기는 상속받은 클래스, 자기의 상위 클래스가 whoamI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호출이 된 거죠. 이 상위가 갖고 있는 거를 무시하고 이런 것을 보통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서드, 동일 이름의 메서드를 갈아치기 한 거죠. 대치해서 호출이 되게끔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bark라는 것은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이제 짖다라는 거죠. bark인데 bar로 잘못되어 있네요. 자, d.bar 제가 지금 이거를 bark라고 여기서 아까 삭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bark 하고 되어 있었고 오케이. bark 하고 돌려보면 네, 우프 하고 개가 짖었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곳에 없어도 이 내부에 얼마든지 자신만의 별도 메서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도구는 it를 안 갖고 있지만 도구에 대해서 i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도구 인스턴스인 d.it를 호출하면 네, 역시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속받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에 자기가 상속받았던 상위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를 그대로 호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재사용 및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많죠. 네, 그 다음 특별 메서드에 살펴볼 것인데요. 특별 메서드는 생성자는 앞뒤로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문자열로 변형된 결과를 구해라 라고 할 때는 언더바 s타일이 붙고요. 해당되는 빌트인 함수 중에 랭이라고 있었습니다. len. 그래서 랭이라는 걸 보면 특별한 그 길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것이고요. deal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클래스가 삭제될 때 호출되는 것입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ook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죠. 생성이 됐습니다. 네, book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위에서 만든 book에 대해서 생성을 하나 했습니다. 네, 그러면 book is created 하고 생성자가 만들어졌고요. 타이틀은 파이썬 왁스, 오서는 누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는 159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str book 해서 해보면 결과가 이 str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보통 프린트나 이렇게 할 때에는 그것이 스트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즉 프린트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에 스트링으로 변형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그냥 프린트 북한 거랑 동일하고요. 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랭이라고 하는 빌트인 함수가 있었죠. 어떤 해당되는 문자열 같으면 문자열의 길이, 아니면 목록 같으면은 목록 안에 항목 개수 등을 구하는 거였죠. 구하는 빌트인 함수입니다. 네, 이 빌트인 함수를 이제 사용해 보면 네, 결과 159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해당되는 length에서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신이 갖고 있는 페이지 개수를 리턴했네요. 즉 어떤 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빌트인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book이라는 것을 인스턴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안 해도 스코어 룰에 의해서 나중에 가비지 컬렉션 앤 컬렉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딜리트가 되지만 그 시점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딜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푹 해서 바로 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destroyed 됐다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print book 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해보면 에러가 나옵니다. 없으니까 삭제가 된 것이죠. 네. 네,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이 살펴봤는데 헬프에서 보실 때 다시 헬프에서 보실 때 여기 스트링에서 보시면 네, add, contains, eq, format 등등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붙은 모든 것들이 이러한 특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파이썬 매뉴얼을 참조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클래스와 간단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